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7급을 받고 병원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있을 때는 뭐 제가 간호사니까 별일 없이 그냥 쑥 지나갔다가 병원 생활 7년 만에 이제 보건소로 가게 된 거죠. 보건소에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맡았던 게 7급이기 때문에 주사급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일을 받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병원 생활하다가 갑자기 행정이라는 걸 하게 돼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계장님 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계장님 왈. 자, 공문서를 작성해서 이걸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서 어떻게 작성해요? 그랬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하여튼 거기 작년 거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거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항상 행정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딱 가서 잘 모르겠다. 작년 건 뒤져보면 돼요. 작년 건 분명히 안 버리고 있을 겁니다. 버리면 이게 법에 걸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훑어보는 거야. 그럼 몇 월 달에 뭐 하게끔 돼 있고 몇 월 달에 뭐 하게끔 돼 있고 스케줄이 항상 똑같게 반복이 돼요. 그럼 그걸 찾아서 고대를 했어요. 진짜 문구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월만 바꿨어. 시간, 월 이렇게. 그러니까 2018년인데 올해 18년이면 17년 거를 18년을 슬쩍 바꾸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냥 공문서 좀 쓸 줄 아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저보고 그래요. 화장실 갔다 와서 밑 닦고 안 닦고 이러는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대면서 밑 닦죠. 그랬더니 왜 공문서는 안 닦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문서 끝에 뭐를 써야지만 밑을 닦은 거랑 똑같다. 뭐뭐 합니다 라고 짱 끊고 끝에 가서 끝자. 끝자를 꼭 써야 밑을 닦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밑도 안 닦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꼭 끝자를 쓰셔야 돼. 끝자를 쓰면 그 마무리하고 나온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수행이 뭐지? 그냥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문서 이렇게 결제해서 많다갖고 그거를 그냥 내 서랍에다 떡하니 집어넣고 나 오늘 칭찬받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게 있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지난 거예요. 그때 일주일 뒤에 그 계장님이 실행한 거 실행했지? 이런 거에서 네, 했어요.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수행을 했죠. 그게 아니라 그거를 공문서를 보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니까 다른 보건소로 보냈느냐 아니면 본청에 보냈느냐. 본청, 이제 시청을 본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청에 보냈느냐 이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내는 건데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편으로 보내든지 인편으로 보내든지 보내는 걸 수행 또는 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랍 속에 딱 직관이 집어넣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보건소 가시면 행도 몰라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수업하는 도중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어설프지 말라고요. 근데 한번 이게 책을 잡히면 엄청 많이 책 잡힙니다. 그리고 행정도 모르는 게 유치원은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이러면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은 정말 학문으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현장에서 할 게 여러분은 행정가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 내내 제가 잔소리 겸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가서 실행에 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보건행정은 굉장히 단어 뜻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외우기도 힘들고 어떻게 두 가지 다 갖고 가셔야 돼. 암기도 하셔야 되고 단어 뜻풀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될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에 가면 이런 용어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도.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잔소리 그 정도로만 할게요. 지금 갈 길이 너무 머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자, 1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연결된 것, 관계 없는 것으로 연결된 것은이에요. 근데 답은 몇 번 나왔나요? 1번. 스노우 하면은, 물의 여가 효과를 입증한 사람은 누구세요? 밀슬레이크 현상, 밀슬레이크 효과였었고요. 페텐코프 하면은 무슨 아버지였었는데? 아버지 시리즈. 환경위생학의 아버지, 페텐코프. 환경위생학의 아버지. 위생학 교실을 창설하신 분. 자, 체드윅 하면 생각나는 거, 요 보고서 때문에 만들어진 게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 몇 년이냐면
1848년.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스마르크 나오네요.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자라고 표현했고, 이분은 뭐 때문에 창시자가 됐어요? 질병보험법. 1883년에 질병보험법 때문에 창시자가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3종 세트 기억하시죠? 84년에 노동재해, 그다음에 89년에는 연금. 그래서 3종 세트가 있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답은 1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자, 2번이에요. 하도 법이 많이 나와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몰라도 알 수 있는 거. 답 4번이죠. 태아 성간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정답이 될까요? 태아 성간별 거부 금지가 아니라 금지 의무죠. 태아 성간별 거부를 금지해? 그럼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러니까 태아 성간별 금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요거 말고도 의무가 꽤나 많아요. 유의무를 볼게요. 자, 유의무를 보시면 의료인의 의무에는 이제 진료 거부 금지 있습니다. 진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아, 여기다가 태아 성간별 거부 금지라고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탁물 처리. 자, 우리 의료인 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엄청 더럽죠. 그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제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 또 한 사람이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한 자, 세 사람입니다. 자, 의료인, 의료기관,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 신고한 자만이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의료인의 의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 진단서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발급한다. 네. 처방전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 맞고요. 우리 진단서 하면 보존기간이 몇 년인 건 아세요? 진단서? 3년. 진단서 하니까 3년입니다. 그런데 처방전의 처방은 2년이었었습니다. 그치? 처방전은 2년이고 진단서는 3년. 자, 비밀누설. 이게 정보누설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누설 금지 있고요. 자, 요거 벌칙도 바뀌었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한번 써주세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 몇 개월? 몇 개월? 응? 32주. 32주. 그렇죠? 32주 맞지? 아까 뭐랑 헷갈리지? 응? 24주가 뭐였었죠? 24주는? 임신 중절 수술의 그 합법적인 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열람. 야, 이것도 우리 의무예요. 환자가 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보여줘야 된다. 이게 기록 열람.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보관하는 거. 우리 기록부 보관하는 것 중에 10년짜리 있었는데 수술기록부, 진료기록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년, 3년 있었고 나머지 몽땅 몇 년? 5년. 예,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진료기록부를 전자의무기록으로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 컴퓨터로 기록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양방법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최초로 면허를 받고 취득한 것부터 몇 년에 한 번씩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신경 쓰셔야 돼. 3년에 한 번씩 신고하게끔 돼 있고요. 그럼 내가 올해 3년째 신고할 거야. 그럼 올해 몇 월 며칠까지? 응? 올해 12월 31일까지. 제가 올해 신고할 의무해요. 3년째 돼서. 그러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변사체 신고무 있습니다. 변사체가 뭐라 그랬어요? 시체를 그냥 변사체라고 하진 않고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곱게 못 죽은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잔사가 아니라 이건 꼭 뭔가 목이 눌려있고 이런 것 같아. 그럼 이걸 변사체라고 하는 거고 이 변사체 신고 의무 누구게요? 의료인 중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조산사까지. 그러니까 간호사는 빠집니다. 의료인 모두 5명인데 이 중에서 간호사를 뺀 나머지는 변사체 신고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아세요? 경찰서장에게 합니다. 경찰서장에게. 자, 그래서 모두 13개의 의료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벌칙이 없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는 항상 안 하면 벌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벌칙이 없는, 벌금이 없는 의무가 있어요. 뭘까요? 요양방법 지도예요. 요양방법 지도에는 벌칙이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요양방법 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걸려도 돈 안 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의무 받고요. 2번의 답은 4번. 다시 오셔서 3번입니다. 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됐대요. 몇 년? 95년. 95년에 개정됐잖아요. 그때 보건소 업무에 추가된 항목, 이거 배웠나? 배웠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95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사업, 그 다음에 확장된 사업, 예, 그렇게 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된 거 뭐예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거 모르시면 우리 책 보고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번이에요. 심리적, 사회적 욕구 충족으로 인한 생산성 상승 효과에서 심리적, 사회적 욕구 충족을 바탕으로 하는 거는 뭐냐예요? 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기 보니까 조금 감이 잡히셔야 되는데, 자, 관리, 동기화, 비공식 호손 효과. 호손 효과는 우리 호손 실험 기억하시죠? 호손 실험에서 무슨 조직을 인정했어요? 비공식 조직을 인정했습니다. 누가 했냐면 호손이 실험한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뭐였었는데? 이거 전에는? 예? 조직 이론 중에서 이거 전에는 뭐?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이 너무 허구성이 많다는 걸 알아서 인간 쪽으로 갔죠. 그래서 호손 실험 결과 인간성, 특히 비공식 조직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심리적, 사회적인 욕구 충족 맞지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것도 비공식 효과 이루지 마세요. 비공식 조직하니까 비공식 효과인데 그건 아니야. 말 갖고 그냥 말을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입니다. 비공식 호손 고전이야, 신고전이야, 현대야? 신고전. 그러면 신고전에서는 무슨 인간? Y인간. Y인간. X인간, Y인간. 그럼 현대 조직은요? Z인간. 그죠?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실 텐데, 지금. 뭐죠? 과학적 관리론은 무슨 인간? 경제적. 네?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신고전은? 사회적 인간관. 그죠? 그럼 현대는요? 복잡인간. 응? 상황이론. 이제 체계이론.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요. 하여튼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기획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목표 지향점 맞고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거 있었나? 1년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자주 변하지 않는 고정. 요게 답이죠? 4번이 뭐예요? 뭘로 바꿀까요? 신축성의 원칙으로 바꾸셔야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까지 기억하셔야 돼? 네? 신축성의 원칙 반대 개념. 안정성의 원칙.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겁니다. 자, 6번이요. 자,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이해되실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까?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 어느 제도에 일어날까? 자유방임형 제도에서 많이 일어난다. 이해되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걸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답은 몇 번 나오셨나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구나. 자, 1번. 민간 주도의 의료 체계로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하다. 맞지요? 민간 주도일 경우에는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자,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는 경제적 요인의 제공, 강제적 조정, 의과대학 배치를 통한 조정, 공공의료기관의 설치 및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맞아요? 네. 그 경제적 요인의 제공을 어떻게 해요? 경제적 요인의 제공. 강제적인 건 국가가 강제적으로 뭐 시군구별로 한 개소 이렇게 딱딱딱 하면 되겠지. 의과대학도 그렇고 경제적 요인의 제공 어떤 식으로 할까요? 네, 뭐 시골에 뭐 의원 하나 차릴 거야. 그러면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무이자로 빌려준다거나 예, 이렇게 경제적 요인을 좀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큰 종합병원 가는 것보다 조그만 의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을 좀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불균형 해소 정책의 효과는 의료 자원 자체를 재분배하는 것이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재분배하는 것보다 우월하다. 뭔 소리야? 의료 자원 자체를 재분배하는 게 있고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재분배하는 게 있대요.
그럼 어떤 게 더 우월할 것 같아요? 재분배, 자원 자체를 재분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뭐야, 근데?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겠지? 그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재분배하는 것이 더 우월하다. 어떤 게 더 우월할까요? 예, 구매력을 재분배하는 게 훨씬 우월해. 그럼 구매력을 재분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의원을 이용할 거야. 그럼 본인 부담 깎아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이거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안 해요? 응? 우리 건강보험에서는 해요, 안 해요? 본인 부담금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대답이 안 나온다.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금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깎아주잖아요. 의료는 100분의 30, 그리고 상급종합병 100분의 60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저기는요? 의료급여 쪽은요? 의료급여 쪽. 그것도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게다가 의료급여에서는 동네 의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나는 이 의원만 다닐 거다라고 하면 의료비 그 본인 부담을 더 깎아주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를 구매력을 재분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4번도 맞을 거예요. 의료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적 편중은 도농 간 의료기의 불균형을 빚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예,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료 자원 자체를 재분배하는 거하고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재분배하는 거하고 둘 중에 훨씬 구매력을 재분배하는 쪽으로 지금 정보가 가고 있구나.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답은 3번. 자, 7번입니다. 민츠버그의 관리자 역할 중 기업가 역할. 민츠버그가 이걸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가 역할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기업가 역할 답은 몇 번 하셨어요? 1번. 그게 기업이에요. 노조와 협상하는 역할 정보에 의거해서 조직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게 기업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유임을 잠깐 보세요. 민츠버그의 관리자 10대 역할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걸 3개로 나눠놨는데 먼저 대인관계, 정보적, 의사결정자. 그래서 크게 3개로 나눠놓고 대인관계는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그리고 정보적 역할에는 감시자, 정보 확신자, 대변인, 의사결정자의 기업가가 들어가 있는데 기업가라는 건 뭐냐면 전문 기술을 활용해서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기업가, 관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아까 거랑? 아까 기업가는 노조와 협상하는 역할 정보에 의거해서 조직의 사업을 하여튼 조직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 여기는 보건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 거기에 포커스가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기업가, 관리자. 기업가의 또 다른 용어가 관리자구나. 이건 좀 하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여러분 눈치로 다 아는 것 같아요. 답은 1번. 자, 8번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 들어가네요. 직위분류제. 우리 여기서 정리하고 갑시다. 직이라는 말, 급이라는 말. 자, 직 뭐예요? 뭐가 유사한 거예요? 하는 일이 유사한 거지. 하는 일이 유사. 급은요? 곤란도가 유사한 거죠. 곤란도가 유사. 그치? 그러면 직급은요? 직급은 하는 일도 유사하고 곤란도도 유사하다. 라고 표현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론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우려고 이렇게 좀 유치한 행동을 좀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직급 다 나오네요.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 그러니까 직무의 성질이 하는 일, 그리고 책임의 정도, 난이도니까 곤란도. 맞죠? 근데 1번은 맞아요. 자, 직렬, 우리 직렬 중에서도 크기로 해놓지 않았어? 그러니까 직자가 들어있는 말 중에 제일 큰 게 직군, 그 다음 가운데가 직렬, 맞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직류, 맞지? 예, 맞지, 그치? 그리고 우리 8급, 7급 그런 걸 뭐라 그랬죠? 8급, 7급 이런 거를 등급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사보, 주사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직급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쵸?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직렬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가운데. 그래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나 곤란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계열.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하는 일은 유사해. 근데 곤란도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직류는 제일 작은 거를 써요. 제일 작은 거.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렬의 집단. 직렬의 집단이 뭘까? 직군이지. 직군.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이게 가장 작은 직위. 예, 이건 맞아요. 직위는 다른 말로 보직이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하여튼 답은 3번이고요. 자, 9번입니다. 롬모의 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이야. 이런 걸 웬만하면 맞아줘야 되는데 옳지 못한 거 답은요. 저개발국가형은 뭐예요? 일부 지배계급만 현대의료를 제공하죠. 나머지는 전통의료나 민간의료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형평적인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맞을 겁니다. 특히 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조세랑 사회보험 두 개로 지원 조달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요? 복지국가에 속하겠지. 사회보험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어디에 속했을까요? 예, 개도국 쪽에 속했었어요. 그럼 개도국의 특징은 뭐였는데? 개도국의 특징. 네? 경제가 발전하면서 보건에 좀 신경 썼다가 경제가 휘청거리면 보건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예,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하여튼 답은 4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개선 조직의 장점. 개선하면 꼭 생각나는 단어 막료 하셔야 돼. 자, 보기 어려운 거예요. 답은 또 금방 나오지 않아요? 답은 3번이지. 1번 권한 책임인 소재 명확하고 의사결정 신속성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뭐? 막료 조직의 장점이죠. 막료. 그리고 조직 구조의 단순화로 조직 이해가 쉽다. 이거는 개선이 맞아요. 답은 3번이고요. 자, 11번입니다. 직무 기술서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요거 하면은 직위분류제 순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직위분류제 순서. 맨 처음에는 준비 작업. 그 다음이 직무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직무 조사하고 나면 직무 기술서가 만들어진다. 그거 갖고 뭐를 한다고요? 직무 분석을 합니다. 자, 직무 분석은 종적인 거예요? 횡적인 거예요? 종적인 분류예요. 종적인. 하는 일이 유사한 애들끼리 묶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직무 평가를 하죠. 이거는 횡적인 거죠. 그래서 곤란도가 유사한 애들끼리 묶는 거예요. 이게 직무평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직급 명세서가 만들어진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직무 분석할 때 하는 일에 대해서 쭉 나열했어.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해? 직무 기술서라고 표현했고요. 그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자격,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 쓰는 거를 직무 명세서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시면 직무 기술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쓰는 게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해서 쓰는 거. 이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직무는 그 직무의 기술 수준과 계급적 위치를 시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명칭으로 언급되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양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일정한 명칭으로. 딱 명칭이 하나여야지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자, 그리고 2번 규격화된 형태에 따라 작성되는 거 맞고 그 직무에 포함되는 과업들이 제시되어 있어야 돼. 예, 맞습니다. 물리적, 심적, 감정적 환경과 다른 직무의 상호관계 등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비해서 얘는 무슨 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12번입니다. 갈등의 순기능. 갈등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갈등을 보는 역사가 좀 달랐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갈등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역기능 쪽으로 흘렀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갈등은 좀 있어도 돼. 있는 것도 괜찮아. 근데 기본적으로는 없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지금은 갈등의 순기론, 갈등은 조장해야 돼.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올바르지 못한 거. 답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순기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4번은 무슨 기능이에요? 역기능이에요. 위기질서 안정성을 파괴하니까 역기능.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나머지 모두 순기능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자, 13번.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생활습관 변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증진이겠지. 만성태행성 질환의 관리 중점. 맞나요? 만성태행성? 뭐, 그럴 것 같아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이다.
아닌 것 같아. 환자는 아니야.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4번은 맞아요? 재정은 국고 지방비로 충당한다. 맞아요? 자, 국민건강 증진의 재정은 뭐죠? 재정, 돈, 국민건강증진기금. 그 기금은 어디서 나와요? 담뱃값에서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국고 지방비로 충당한다는데? 틀린 거 아니야? 응? 틀린 거 아니야? 응? 그럼 뭐예요? 답 2개예요? 저는 이런 걸 쓰면서 고민하겠는데, 여러분 고민도 안 해. 그냥. 답은 3번이야. 나머지는 몰라. 제가 브레이크를 걸면 그때서 고민이 되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네. 답은 3번이 맞아요. 3번이 맞는데, 국고 지방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을 갖고 왔을 거예요, 제가. 법을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유임을 봅시다. 자, 유임을 보기 전에 그거 해결을 하고 갑시다. 보건행정의 범위. 자, WHO의 에멀전, 미국 보건협회 셋 중에 하나 답을 써주시면 돼. 보건교육 셋 다, 환경위생 셋 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 WHO하고 에멀전 2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관련 기록 보존 셋 다. 자, 감염병 WHO 에멀전. 자, 6번 만성병하고 감염병 관리가 같이 있는 거 에멀전. 그 다음에 보건간호가 있었었는데 WHO 이랬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이거는 처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26조에 비용의 보조가 있어요. 국가지자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국가지자체가. 원래 담뱃값에서부터 기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기금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국가지자체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아까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재정은 국고 지방비로 충당한다. 보조하는 거죠. 정확히 따지면.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입니다. 다시 오셔서 특수한 목표 또는 복잡하고 중요한 비일상적인 업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조직된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는데 뭐죠? 프로젝트도 있고 또 하나가 태스크포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답은 프로젝트밖에 없네. 답은 3번이고요. 자, 이 중에서 위원회는 뭔지는 아시죠? 위원회 조직하면은 뭐가 특징이지? 위원회 조직의 특징. 집단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이 있고요. 집단 의사결정의 특징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보실래요? 차선책을 선택하게 된다.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동조과잉 현상. 이렇게도 표현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저번에 문제풀이 할 때, 우리 위원회 할 때는 창의적인 의사결정. 맞죠? 그죠? 근데 창의적인 것보다 더 창의적인 거는 뭐죠? 아니지. 뭐야. 그렇게 형식적인 대답을 하시다니. 그지? 창의적 의사결정을 일으키는 게 위원회인데, 그거보다 더 훨씬 창의적인 거. 직관에 의한 거. 그거는 개인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행렬 조직하면은 무슨 조직? 매트릭스 조직, 투 보스 조직이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자, 역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유형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거 나와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괜찮습니다. 그렇죠? 맞나? 사회보장형은 포괄성 지속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자의 선택권 제한, 대기 행렬, 질, 추구, 유인의 미약. 맞죠? 네, 사회주의형 하면은 역시 질은 낮고 운영의 경직성, 효율성이 떨어져. 예, 맞아요. 답은 4번이네. 그럼 4번에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신속한 의료 체계 안 됩니다. 물론 자율성 높고 질도 높아요. 그리고 환자 연계, 의료기관의 협조도 용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뒤쪽에는 다 틀린 겁니다. 답은 4번. 자, 16번입니다. 이것도 쭉 읽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포스터 그리기 상을 받은 직원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진짜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뭘까요? 예? 뭘까요? 근접 효과예요. 근접 효과. 자, 이 중에서 혼 효과, 뭐라 그랬죠? 혼 효과?
하나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하나가 이 사람이 약간 저 사람 맨날 지각해? 다른 것도 다 나쁜 거야. 이 사람은 일도 스마트하게 못할 거고 옷도 맨날 저런 이상하게 옷도 입고 다닐 거고 그리고 하나가 나쁘면 다 나쁘다고 인식하는 거. 그럼 요거 반대가 뭐였었냐면 후광효과. 후광효과는 하나가 좋으면 다 좋게 보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책에서는 혼효과라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후광효과 안에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좀 구분을 했습니다. 혼효과는 한 번 나쁘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 후광효과는 하나가 좋으면 다 좋게 보이는 거.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답은 2번이에요. 자, 17번입니다.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상황이론 하면 뭐에 대한 거야? 예? 응? 리더 이론의 상황이론 맞죠? 예. 거기서 현대이론에 해당되는 게 상황이론일 겁니다. 자,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상황적 요인들의 관계를 접근한다. 상황이론이 뭐였었지? 아니, 맨 처음에 무슨 론이었었죠? 처음에는? 자질론. 그쵸? 그 다음에 상황론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뭘로 갔었어요? 상호작용론으로 가지 않았어? 상호작용? 몰라? 응? 집단관계론. 집단관계론.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집단관계론 아니에요? 자, 자질론은 뭔지는 아실 거고 상황론이 처음에는 두 가지로 바뀌었다 그랬죠? 맨 처음에는 상황에 따라 리더의 행동이 바뀐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뒤쪽으로 가면은 상황에 따라 리더 자체가 바뀐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집단관계론 하면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눈이 처음 들은 것 같은데 L은 해갖고 T 이제 기억났대요. 어떡하지? 다행이다. 자, 이건 뭐였었어요? 이제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리더의 자질. S, 상황. F, 추종자. 이게 집단관계론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 자, 상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 자, 1번, 그렇고 2번. 리더 유행에 따라 상황이 변한다. 맞아? 리더 유행에 따라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리더가 바뀌는 거지. 이제 앞뒤가 바뀐 거죠. 답은 2번 같기도 한데 다른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도자와 하급자의 행동적 특성, 가업의 성격, 집단의 구조와 성격 등이 상황적 요인에 속한다.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 상황에는 요 세 개가 속한데 하급자의 행동적 특성, 가업의 성격, 아니구나. 그거랑 약간 많이 좀 다르긴 하겠구나. 상황을 세 개로 또 설명한 사람 있죠? 피들러는 뭐라 그랬는데 상황을요? 일단 리더의 파워, 그죠? 리더와 그 다음에 부하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업 자체를 봤죠. 하여튼 걸 상황으로 본 겁니다. 환경적인 상황 요소가 리더십의 효율성에 크게 작용한다. 그러겠지 뭐 환경 요소가 크게 관여를 한다. 그치?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리더하고 상황이 좋으면 어떻게 간다, 그죠?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럼 무슨 리더가 필요해? 이거 피들러 겁니다. 피들러 거. 상황이 좋거나 나빠. 그럼 무슨 리더? 가업지향형 리더. 상황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인간주의적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환경에 따라 리더의 효율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맞아요. 자, 18번입니다. 이런 게 또 있어서 한번 갖고 왔는데 이건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질리스의 투입 과정 산출에 이르는 관리 체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우리는 체계 이론 하면 항상 투입 과정 산출 아실 겁니다. 그럼 주어진 단어 갖고 혹시라도 연습할 걸 좀 연습하려고 갖고 왔는데 자, 과정에는 자료 수집,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예,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몽대 묶어서 행정이라고 했잖아요. 기획, 조직 이런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2번. 그럼 2번부터는 틀렸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자료 수집은 과정이 맞고 연구 인력이 톡한다. 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인력. 얘는 투입 같아요. 그렇죠? 자, 3번. 투입에는 자료, 인력, 공급품, 연구가 속한다. 아까 위에 연구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혹시? 산출? 그러면 이것도 산출이니까 아니겠네. 눈에 보이시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입에는 자료, 인력. 맞지요? 환자간호. 산출, 자료 수집. 아까 자료 수집 가정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긴 하네. 답은 1번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눈이 얼마나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치? 아, 볼 수 있나? 예, 있어요. 갖고 왔어요. 자, 진리수의 관리 체계에서 투입, 자료, 인력, 기구, 공급품 맞습니다. 과정에는 자료 수집,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맞아요. 자, 산출에는 환자간호 인력 개발, 그 다음에 연구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 이렇게 좀 훈련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1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기억하시나요?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은 뭐예요? 내가 한 그 결과를 누구랑 비교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공평하다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거. 개인보다는 집단이 전체를 우선시한다. 맞아? 내 결과를 누구랑 비교한다 그랬어? 남이랑, 다른 개인이랑 비교한다 그랬어. 이거는 집단보다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치? 자, 두 번째 보시면 개인은 동료와 비교해서 자신의 투입과 보상 간의 불일치를 하면 동기가 부여된다. 괜찮죠? 불일치하면 동기가 어떻게 부여될까요? 그러니까 공평한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에이, 이놈의 더러운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치? 자, 관리자는 계획 수행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이런 거 있었어요? 관리자 얘기는 없었습니다. 개인 얘기가 있었고요. 팀보다는 개인을 위주로 동기를 부여시킨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로 보너스를 다르게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열심히 하면 보너스가 많네? 그럼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여튼 답은 나라 3번이 답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20번이에요. 자, 이거 20번 답 몇 번 하셨나? 근데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 이해가, 뭐, 어려운 단어 다 알겠는데, 뭐가 어려운 단어예요? 낯선 단어. 칼도익스 기준. 예,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파레토 최적은 아시죠? 네, 파레토 최적하고, 칼도익스하고 꼭 두 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파레토의 최적점만 배웠거든요. 자, 요거예요. 제가 대강 설명드린 다음에 주름 쳐드릴게요. 자, 파레토의 최적점은 우리는 이제 파레토의 최적점은 몇 대 몇이야? 50대 50. 50대 50이었는데 우린 그때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 중에서 50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50은 놀고 먹는다. 결국 50이 돈을 벌어서 나머지한테 그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파레토의 최적점에는 또 숨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익을 분배받을 거 아니에요. 이익을 분배받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야. 10명이 이 분배를 다 받는데 이게 조금만 분배를 퍼센트를 조금만 다르게 해. 그래서 한 사람이 손해를 봐. 손해를 보면 파레토 최적점에서는 그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보는 거야. 다 이익을 보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손해 보는 건 없어야 돼. 손해를 보는 건 없고 다 똑같이 이익을 받는 한도 내에서의 최적 1호 50대 50. 이게 가장 이상적인 분류다라고 본 거야. 근데 이 중에서 이걸 좀 깨지면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손해도 보면 안 되고 누가 많이 이익을 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손해예요. 손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 나누는 거를 파레토 최적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칼도익스라는 걸 뭐냐면요. 칼도익스. 자,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다 가졌어요. 그죠? 다 가져서.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졌어. 근데 요거 때문에 한 사람이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입장이라면 파레토에서는 이렇게 분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효과가 좋다. 왜냐면 이걸 다 나누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걸 딱 가지면서 효율성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어. 그쵸? 그러면 요 사람은 요거의 이유를 얘한테 손해보는 사람한테 나눠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쵸? 무슨 소리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다 똑같이 10사람이 다 똑같이 이윤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요인을 받았을 때 그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돼. 그 대신 이 사람이 증대되는 것만큼 요 사람이 나머지한테 손해본 사람한테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칼도익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잘 안 먹혀 들어간다고 느끼는 거 뭐지? 자, 일단 봅시다. 네, 그 유임을 보시면서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자, 파레토의 최적점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효용을 해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효용이 상승해서 그러한 상태가 더 이상의 효용 증대를 이루지 못하고 최대화된 때이다. 결국 내가 어떤 효용이 올라가. 근데 다른 사람은 손해를 안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최대한 효용을 증가시켜. 이게 파레토의 최적점. 근데 만약에 이때 다른 사람의 효용이 좀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파레토의 최적점. 그런데 비해서 칼도익스는 자,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총 효용이 무리 전체에서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10명이 다 똑같이 갖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갖고 그러면 전체로 볼 때는 이게 효용이 증가돼다고 본다면 자, 거기 그 과정에서 효용을 많이 얻은 자가 효용을 잃게 되는 자에게 보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칼도익스 기준점은 파레토 최적의 비현실성을 보완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파레토가 비현실적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약간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함께 존재할지라도 수혜자의 효용 증가의 합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총 효용이 피해자의 효용 감소의 합보다 충분히 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득이 훨씬 많단 말이야. 이런 게. 그럴 때는 보시면 거기 써 있어요. 그 잉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일명 이거를 보상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거야. 하여튼 칼도익스 기준. 그럼 파레토의 최저점이든 칼도익스 기준이든 뭐를 따지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효율적인 배분이에요. 20번 그 제목에 보시면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파레토의 최저점, 칼도익스 기준. 이게 효율적인 배분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파레토의 최적점이었는데, 근데 요새는 칼도익스가 훨씬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분을 했을 때 한 사람은 굉장히 큰 이득을 받아, 한 사람은 피해를 봐. 그러면 이득 많이 본 사람이 피해 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거 칼도익스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보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자, 1번은 일단 맞지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이고, 대응성은 정책이 정책 대상 집단의 요구나 희망을 얼마나 만족시키냐. 대응성,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대안의 평가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고, 후자가 선행 기준이다. 맞아? 소망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바람이지. 그리고 실천 가능하다? 뭐 그런 거지.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떤 게 먼저예요? 실현 가능성이 먼저지 뭐. 그쵸? 그건 이해되실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파레토의 최적은 능률성 평가 기준인 반면 칼도익스 기준은 형평성 평가 기준이다? 아니야. 둘 다 능률성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문제는 3번이에요. 3번이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뭐였었냐면 맞지 뭐. 자, 우리 뭐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었어요. 제가 막 강조를 했었던 게 적절성과 적정성 했었습니다.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수단을 선택했을 때 올바른 수단의 선택이었어? 라는 게 뭐였었어요? 적절성.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의 선택이 좋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적정성은요? 응? 수단에 내가 이제 뭐 몇 번 방문했어. 그럼 그 방문 제공한 양이지. 제공량이 충분했어. 이걸 보는 게 적정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했어. 그런데 자, 세 번째 보세요. 정책이 결정된 목표에 얼마나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성이래. 적절성은 수단의 선택이었는데. 그죠?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정책이 목표에 맞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게 적합성이에요. 적합성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목표에 맞는지 여부, 적합성,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앞에가 틀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안 되는데 이상하다라고 봤더니, 혹시 기출문제로 나왔던 서치맨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책에 서치맨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할 때 기출문제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서치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지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여러분 또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그대로 써드릴게요. 그대로. 성과가 총 필요량을 얼마나 충족시켰느냐. 이게 있어요. 이게 적절성이야. 서치맨이 제시한 거예요. 자, 성과가 총 필요량을 얼마나 충족시켰느냐. 성과라는 거 뭐죠? 성과. 하고 나서지. 그치? 그럼 성과는 일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지. 목표. 그죠? 총 필요량 뭐예요? 필요량이라는 건 요구지, 요구.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목표가 요구에 얼마나 충족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결국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정책된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느냐 여부. 그러니까 이 필요량 요구를 얼마나 목표가 해결을 해줬느냐, 그 목표를 얼마나 잘 도달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치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답은 4번. 그래서 우리 맨날 적절성, 적정성 이런 거 시험 문제 좀 제법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들마다 개념을 다르게 표현했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겠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1회 모의고사 그렇게 많이 틀릴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개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 한 개. 몇 번 틀리셨어요? 15번이요? 뜬금없이 15번? 아, 15번 왜 틀렸는데요? 맨날 재석이 야단 맞아서 왜 틀리셨어요, 근데요? 15번에? 아,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아, 왜 찍었는지 몰라요? 아, 멘붕 상태에 빠지셨구나. 그치. 현장에서 저러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하여튼, 그래도 20번은 맞았습니다. 어떻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갑시다. 이래는 끝났고, 이제 이해로 갈게요. 자, 합리적 경제인간 하면은, 합리적 경제인간 하면, 무슨 인간? X인간. 그리고, 고전 쪽이죠. 합리적 경제인간의 관리 전략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 이 사람은 돈 주면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 답은 4번. 이거 뭐예요? 직무와 관련해서 잠재적 자아 실현의 성취? 뭐예요? 이 사람 누구 인간? 어떤 인간간이야? 사회인간. 복잡인간 아니야. 직무와 관련해서 잠재적 자아 실현의 성취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복잡인간 아니고 사회인간 쪽인 것 같아. 아니야? 사회인간? 맞나? 잠재적 자아 실현의 성취감을 신으러 간다. 자아 실현 인간이 뭐지? 자아 실현 인간 있지 따로. 자아 실현 현대나 맞네. 사회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현대 인간. 그래서 자아 실현 인간이에요. 복잡 인간도 아니야. 복잡 인간은 어떤 때는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을 싫어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자아 실현 인간이네. 자아 실현 인간이고 현대 조직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권한과 권력의 차이점. 권한하면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관리자. 그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리더. 그럼 조직의 부장님은 누구세요? 뭐를 갖고 있어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랬습니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거 답은 자, 1번입니다.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며 행사되는 권한이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며,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힘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권한? 아니야? 권한?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권한은 관리자가 갖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근데 권력은? 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답은 1번인가? 자, 2번입니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힘, 요게 권력. 예, 맞아요. 스스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의미한다. 스스로 자신의 직무야. 직무와 관련된 거는 권한. 직무와 관련된 거 권한. 조직과 관련되면 뭐는 무조건 권한. 자, 그리고 조직에서 직위에 따른 역할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권리, 권한. 맞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게 은근히 어려우신가? 하여튼 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또 나오네요. 리더와 관리자. 리더 하면은 권력을 갖고 있고, 관리자 하면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자,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자, 공식적인 조직 내 지위를 가지는 사람, 누구세요? 공식적인 조직 내 지위, 관리자. 자, 두 번째입니다.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 환경, 돈, 시간, 다른 자원들을 다룬대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도 다루고 돈도 다루고 시간도 다루고 또 여러 가지 자원도 있으면 그걸 다룬대. 그걸 접근해서 들어간대. 누굴 것 같아요? 관리자. 자, 세 번째입니다. 지위에 수반되는 권한에 기인한 지위에 수반된 권한에 기한 합법적인 권력 하면은 누가? 관리자.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다. 리더와 관리자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 1번 관리자, 2번 관리자, 3번 관리자. 그럼 4번이 다른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지 다른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지. 자, 4번 추구하는 목적에 조직의 목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누구예요? 조직의 목적 따위는 신경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 몰라? 관리자가 조직의 목적을 신경 쓸까 안 쓸까? 당연히 쓰죠. 근데 조직의 목적을 신경 안 쓰는 사람 누구야? 리더의 리더. 리더는 조직의 목적, 조직에서부터 만들어진 게 리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은 4번이고요. 이게 만약에 관리자라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의 목적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올 수도 있다니까 이거는 리더를 얘기하나 봐. 그럼 다른 하나는 답은 4번이지 뭐. 그래서 3번 문제는 좀 이상한데 보기를 갖고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4번입니다. 테일러에 대한 설명. 테일러 하면은 과학적 관리론 기억하실 겁니다. 공장 조직을 철저한 직능식 조직으로 바꿔다. 직능이 뭐야? 분명히 단어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어, 제가. 뭐 하면서 얘기했지? 뭐 하면서? 월급 얘기하면서 생활급, 직무급, 직능급. 그래서 능력에 따라 승진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직능식 조직으로 바꿨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능하면은 능력에 따라 승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쪽이에요, 능력 쪽. 그러면 공장 조직을 철저한 능력 조직으로 바꿨다. 능력 위주 조직으로. 맞아요? 텔러? 괜찮죠? 타임 앤드 모션 스타디니까. 자, 분업을 장려한 거 맞죠? 예, 시간과 동작 연구한 거 맞습니다. 근데 답은 4번 눈에 보이네. 심리적,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한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호선 효과 쪽에 있죠. 그래서 신고존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입니다. 인사 고가자가 픽 고가자의 한 가지 단점 때문에 모든 것을 나쁘게 아까 얘기한 거 뭐? 혼효과. 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여기 혼효과가 답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하실래요? 후광효과라고 답을 하셔야 돼. 하여튼 여기는 분명히 구분하는 게 있으니까 답은 3번으로 하시고요. 자, 6번입니다. 자, 허쉬 브랜차드 리더십. 기억하시죠?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가 다르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었어? 낮은 과업지향, 높은 관계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있었어.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3번? 1번? 왜 그러지? 이거 있었다며? 자,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여기가 M1, M2, M3, M4 있었습니다. 여기 M1, G, M2, 썰, 그 다음에 M3, 참, M4, 위. 예, 이거 갖고도 해결이 안 돼 지금. 여기에 X, Y가 뭔지를 알아야지. X가 뭐였었어요? X가. 응? X가 과업지향. 그리고 얘가 인간지향.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 높은 과업, 낮은 인간관계. 그치? 얘는 높은, 그러니까 높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과업은 뭐 하여튼 요 정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건데? M1이죠, M1. 요것만 보면 되죠. M1. 그러니까 M1이니까 높은 과업, 낮은 인간관계. 이걸 보는 거죠. 그럼 높은 과업, 낮은 인간관계니까 답은 뭐예요? 3번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안 하고 하면 여러분들 안 가, 이거. X가 이거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과업지향이고 이게 인간지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1번은 뭘까요? 낮은 과업지향에 낮은 관계지향이야. 다 낮대. 이거지, 이거. 낮은 거. 낮은 관계지향에 낮은 인간이잖아, 이거. 이게 위임적 리더. 그러니까 1번은 위임적 리더가 필요한 거죠. 그럼 2번은 뭐예요? 낮은 과업에 높은 관계지향. 요거지, 요거. 참여적 리더. 2번은 참여적 리더고요. 3번은 아까 말한 지시적 리더고 4번이 높은 과업이고 높은 관계지향. 높은. 어디죠? 높은이고 또 높은이야. 이것도 높은이지. 이게. 그러니까 설득적 리더가 필요한 거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자, 그래서 우리 허쉬 브랜차드도 또 우리 눈에 안 봤던 것도 봤었습니다. 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은 위임적 리더, 2번은 참여적 리더, 3번은 지시적 리더, 4번은 설득적 리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헐츠버그의 투요인 이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동기를 부여하니까 무슨 요인? 동기 요인이야. 또는 다른 말로 만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무 만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고안된 방법. 6번이가 1번 아니에요? 왜? M1이잖아. M1. 가업 지향이 이쪽이 과업이 높은 거죠. 과업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과업이 높은 쪽. 과업을 높이는 거고 인간 쪽은 제일 낮은 거고. 아니야? 맞아. 안 돼. 이상한데 자꾸 피 꽂히면 안 돼. 안 돼. 맞아. 그치? 안 돼. 위험해.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끊자. 좀만 끊고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